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데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오는 15일까지 공개되지만 감사 결과를 찾아서 확인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담가 전하는 훈훈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째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쳐온 양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 30대 청년 인구 이탈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15일까지 공개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감사 결과를 찾아서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열어봤습니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수행평가 영역에서 모든 학생에게 100점을 주고 수행평가 내용보다는 글자체와 여백 설정 등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 평가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월 공고는 2016년 1학기 평가시험에서 25문제 중 5문제를 2015년 시험과 똑같이 출제했다 경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중고 감사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각급 학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찾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페이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학교별 감사 지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파일을 열어봐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알리기로 했지만 학교별 검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는 오는 15일 이전에 모두 공개됩니다. 이제는 공개를 넘어 공개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데요. 긴 겨울을 대비해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직접 김장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도 많은데요. 양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25년째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둘러맨 주민 180명이 김장 담그기에 나섰습니다. 밤새 소금물에 절여놓은 배추에 맛깔나는 양념을 정성스레 버무립니다. 그다음 칸에 이렇게 펼치고 속을 하얀 부분 쪽에 이렇게 넣어요. 옳지. 김장을 처음 해본 다문화 가정 주부도 아직은 서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보탭니다. 오늘 처음 드십시오. 처음 해요. 여기다 놓고 알아서 드세요. 재미있고 또 하고 싶어요 내년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담근 김치는 모두 2,700포기. 양구군 새마을회는 지난 1994년부터 벌써 25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장에 사용된 이 배추와 무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확했습니다.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직접 쌀과 그다음에 배추, 무 그리고 기타 부자재를 직접 저희가 손수 경작을 하고 또 수확을 하고. 갓 담근 김치는 쌀과 함께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230여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거 진짜 해마다 이렇게 해다 주셔서 먹기는 잘 먹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죠. 주민들이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서 24%의 고이자 대출을 받았던 A씨.
며칠 전 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이자 3%의 대출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말에 700여만 원을 보내고 이전 대부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송금됐다는 확인까지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얘들이 나는 이렇게 서류를 다 보낼 줄 몰랐죠. 그래갖고 뭐 작성 다 하고 다 보냈는데 그래갖고 어제 입금시키느라고 안 해주길래 오늘까지 입금해준다고 아침부터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대출 이자 부담을 겪는 사람에게 저리 대출을 유도하며 돈을 가로채는 이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저이자 대출을 홍보하는 문자나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 돌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연락하면 은행과 금융당국을 사칭하며 의심을 차단하고 핸드폰 인증신청서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설치 즉시 악성 코드가 심겨져 금융기관에 거는 전화들이 범죄 조직으로 연결돼 확인 전화를 해도 꼼짝없이 속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채무 일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 처리하셔서 공무승인권으로 당일적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여나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쪽으로 나빠지는 거 절대로 아니세요. 좀 연락하셔가지고. 돈을 보내고 이전 대출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도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통화를 한 셈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휴대폰에 그 악성 어플을 설치하셨을 때 그 금융감독원이나 은행과 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기 침체에다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올 들어서만 2배가량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늘었습니다. 대출 절차를 밟을 때 전화나 문자, SNS 메신저 등을 통하지 말고 직접 시중은행을 찾아 대면 상담을 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2차례나 무산됐던 화상 경마장인 장외 발매소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낙후 지역 개발에 필요하다며 사업 신청에 동의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보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손양면의 한 야산입니다. 최근 한 민간업체가 화상 경마장인 장외 발매소와 승마 체험 시설을 짓겠다며 마사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양군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유치 의사가 강해 민간업체의 장외 발매소 사업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2015년과 2016년 2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장외 발매소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것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다시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고. 양양군은 기존의 도시형 화상 경마장과 달리 승마 체험이 결합된 공원형 레저 시설이라 사행성이 강하지 않아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주민 전체에 공청회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마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에 대한 검증 단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권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장외 발매소 모집을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양양군 한 곳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를 놓고 양양군 지역사회가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 30대 청년 인구 이탈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4만 3,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8명 줄었습니다. 올 들어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 30대 청년층 인구의 이탈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20, 30대 주민등록 인구는 35만 8,900여 명으로 올해 1월보다 5,738명 감소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해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41살 이모 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늘 새벽 같은 회사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강모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고 이에 강 씨가 집에 가려다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 씨의 추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숨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통일농기계 품앗이 강원운동본부를 결성해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통일쌀 나누기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대중운동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통일 트랙터 10대를 구매할 사업비 4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통일쌀 1+1 운동을 추진하는데 통일쌀을 구매하면 절반은 구매자에게 가고 나머지 절반은 통일 트랙터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춘천 지역 4개 폭력 조직이 모여 결성된 춘천 19파의 두목 48살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의 구성과 이권사업 개입,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난투극 등으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심에서 원시민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어젯밤 이미 핵심 진술이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모두 1,000만 원을 전달한 이 군수의 지역 후배 행위가 당시 이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군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 농가가 늘어 이와 관련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쯤 평창군 진부면에서 유리온실 온풍기가 과열돼 온실과 농작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홍천에서 화목 보일러가 과열돼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 조립식 건물이 전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춘천 지역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반의 농식품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혁신기금 조성,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사회적 경제 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습니다. 춘천의 사회적 경제기업 197개 중 협동조합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센터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목표로 강원관광청 설립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원해양관광센터와 강원컨벤션뷰로를 강원관광청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게 서지 않아 강원관광청을 독립된 공사 형태로 갈지 강원경제진흥원 산하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계획에 반발하는 평창군 주민 대표들이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의 강릉 개최는 주 개최지인 평창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계획을 철회하고 평창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